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안과 교실 조기수 고주상입니다. 저희 2024년도 세브란스 안과 레지던트 선발 관련해서 저희 안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왜 세브란스 안과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저희 우국장 선생님이 세브란스 안과 레지던트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인데요. 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환자를 볼 것인가, 환자를 직접 안 볼 것인가. 환자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을 하지 말 것인가. 메디컬과랑 서지컬과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면은 이제 큰 수술을 할 것인가, 마이크로 수술을 할 것인가, 중환을 볼 것인가, 중환을 보지 않을 것인가, 개업을 하고 싶은가, 개업을 할 생각이 없는가, 전망이 좋은가, 전망이 좋지 않은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를 선택할 때 이제 새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에요. 안과는 어떤 사람들이 안과를 지원하면 좋은가? 안과는 환자를 보는 과입니다. 환자를 봐요. 아주 많이 보죠. 안과는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안과는 수술만 하지는 않는데 수술이 진료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과는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마이크로 수술을 하는 과이죠. 파트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안과는 거의 중환을 보지 않는 과입니다. 응급 환자가 거의 없고 바이탈과 별로 상관이 없죠. 당연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응급 환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을 떠난다면은 중환과 그러니까 응급과 바이탈에 대한 생각은 약간 놔도 될 정도로 안과는 그런 마이너 과죠. 개업을 할 수 있는가, 개업을 할 수 없는가. 안과는 개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과입니다. 그래서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안과에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안과는 전망이 좋은 과입니다. 사실 전망이 나쁜 과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왜 안과인가? 안과의 특장점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과는 전문성, 두 번째는 안과의 다양성, 그리고 향후의 발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 의협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안과는 의사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의사를 왜 했냐라는 질문에는 선생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안과가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아마 조금씩은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의사로서의 한 가지 강점이니까요. 그 중에 안과사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 보통의 의사들도 넘보지 못하는 특수한 분과를 안과 의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과가 아주 작은 3cm가 채 되지 않는 그 작은 눈을 보기 위해서 진단 장비 그리고 진단 기계들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진단 술기들이 또 고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들을 익히지 못하면은 안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고 안과 진료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안과 레지던트를 마치지 않고서 안과 진료를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안과 진료 분야에 대한 진료를 보고 싶다면은 안과 레지던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안과의 다양성입니다. 사실 눈이 3c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눈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다양한지 또 모릅니다. 저희 세브란스 안과에서는 5개의 분야로 이제 분과로 나눠져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어요. 각각 해부학적 구조 자주 보는 질환들에 따라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는 분과도 있고 수술을 별로 하지 않고 메디컬에 치중되어 있는 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완전히 마이크로의 극한을 달리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같이 마이크로랑 약간 좀 떨어져서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다양성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과 얘기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 쉽게 생각하면 그냥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에 남아서 이제 교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직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병원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좀 큰 기관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개업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세 개가 이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이제 향후의 커리어의 패턴입니다. 물론 소수로 이제 기초학 연구를 하거나 다른 이제 길을 떠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죠.
그래서 안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안과는 앞서서 이제 개업을 굉장히 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안과 출신의 동문 선생님들의 이제 세목회라는 이름의 동문회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 명단을 쭉 보다 보면은 개업하신 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많이들 해갖고 계세요. 취직해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업을 많이 하니까 개업한 병원에서 당연히 또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혼자서 하기에 버거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병원들에서도 취직을 많이 합니다. 혹은 기관들도 있어요. 안과는 좀 독특한 것이 이제 안과 전문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에서 안과사 10명 이상의 안과사들이 모여가지고 대학병원 수준의 기구, 장비, 인력을 가지고 비슷한 진료들을 보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진로가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또 이제 교수 직종들도 있죠. 사실 이 세 개를 보면은요, 이것이 약간 유기적이에요. 나는 개업을 하기 싫고 나는 무조건 교수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선생님이 교수만 할 수 있는 과에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리가 항상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수만 할 수 있는 과들은 그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자리가 없으면은 약간 나는 뭐 먹고 살지?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과는 개업을 많이 하십니다. 취직했던 사람도 개업을 하고 교수하시는 분도 개업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하고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취직해 있던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또 그 취직 자리에 필요하게 돼요. 교수로 있던 분이 개업을 하게 되면 또 교수 자리가 공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직 시장들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의 채용 혹은 기관급 병원에서의 안과사들의 채용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임상 의사로서의 커리어의 길이 안과에서는 꽤 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과의 발전성. 그래서 의료도 당연히 발전하고 있고 의료 외의 이제 과학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공학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과는 그러한 공학 및 과학의 발전의 수혜를 굉장히 잘 누리고 있는 과입니다. 많은 진단 장비의 개발, 치료 장비의 개발들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안과가 사실 눈이 굉장히 연구하기가 좋은 기관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과학의, 의학의 미지의 영역, 대표적인 미지의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뇌예요. 그래서 눈은 뇌를 보는 창이라 그래서 이제 CNS의 일부인 옵틱 너브를 직접 안과 의사가 검안경으로 직접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브레인 연구의 이제 창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드라이랩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안과도 이제 그런 혈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랩에서 AI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안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로 개발이 되고 이것에 대한 임상적 적용이 실제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안과의 발전성, 사실 뭐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먹거리가 발전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과는 기본적으로 노인이 진료의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뭐 모든 분과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안과적 질환들이 대체 노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이 다 그렇죠. 점점 노인은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노인은 늘어나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다 언젠가 한 번씩은 발생 가능한 질환들이 안과에 많아요. 또 안과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중국 사진인데 모든 남자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96%의 젊은 사람들은 근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시만 안경 쓰면 그만, 굴절 교정 수술 받으면 그만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시들은 각종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위험 인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안과의 잠재적인 고객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이제 안과에서는 이런 임상적인 활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원하시면 봉사활동의 길들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본원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 자병원 혹은 협력병원들에서 하기도 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이런 봉사활동 내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안과가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세브란스 안과인가? 다른 안과들도 많은데 일단 세브란스 안과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모든 분과의 패컬티가 복수로 대부분의 파트에서 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병원 얘기를 하면 별로 적절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서도 이제 안과도 분과가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또 마이너 분과가 있어요. 이런 분과들이 없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런 분과들은 병원이 없으면 수련 기간 중에 그런 환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과는 책으로만 공부하고 끝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는요. 그렇지만 저희 신촌 본원 그리고 강남에서도 모든 분야의 패컬티가 복수로 다들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주요 파트들은 여러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선생님들이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 오면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안과는 환자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저희 세브란스 안과는 환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에 630명의 외래 환자 보고 하루 평균에 76건의 수술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술 건수는 약간 좀 과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인젝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도 하루 30건 이상의 수술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레지던트 룸이 일이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나서 레지던시를 마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경험이 되는지 선생님들이 이제 레지던시를 마칠 때쯤에 이제 알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 9월 달에 세브란스 안과병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안이병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안과병원 단독으로 이제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대부분을 이제 안과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안과 기준으로 대학병원 안과 최대 면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최근에 또 늘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죠. 공간도 크고 환자도 크고 계속 레지던트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세브란스 뭐 대부분의 안과들이 그러겠지만 안과는 외래 베이스 과입니다. 입원 환자가 별로 없어요. 뭐 수술할 때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2박 3일 입원하고 수술 다음날 대부분 퇴원을 하죠. 그래서 야간에 입원 환자 관련된 콜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브란스 안과는 그리고 현재 주 5일째 외래 진료를 보고 있어요. 토요 진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공의가 많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안과병원이 오픈해서 이렇게 퍼슬리티가 좋다. 그래서 안과 수술방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요. EOR에 오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MOR, COR 있고 HOR 있고 우리 병원에 EOR도 있습니다. 오지 않으신 분은 EOR도 있어요. 수술방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인젝션만 따로 하는 방, 레이저만 하는 방 따로 있습니다. 안과병원에는 입원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는 환자만 가지고 1일 입원, 아침에 입원했다가 수술받고 오후에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원실도 저희 병원에는 구비되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요즘에 이제 최근에 레지던트 선발을 저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연구에 대한 경험이 많고 관심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안과에 오시면은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논문 편수 그리고 논문의 질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은 패컬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육. 사실 안과에 지원할 때 주저되는,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주저되는 점 중에는 내가 안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과에 들어올 때 선생님들은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은 안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뽑습니다. 그게 뭐 거의 그렇죠. 사실 안과 수업이라 그래봤자 뭐 1년에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 중에 10몇 시간 뭐 수업 실습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과에 오시면은 선생님들을 완성된 안과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세브란스 안과만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 년의 역사 동안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안과 의사로 만들 수 있는지 저희의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길러내서 레지던트 3년차 중반 정도 되면은 독립적으로 진료 볼 수 있는 영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지던트 3년차가 되면은 일반 외래를 봐요. 꽤 활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외래를 보는 것이 물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레지던트 기간 동안 직접 내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험들을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수련 기관에서 최초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VR 시뮬레이터를 뭐 몇 억인가 주고 구매해서 지금도 선생님들이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레지던트 티어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레지던트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신촌, 강남, 신라병원, 일산병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3명인 줄도 있고 4명인 줄도 있고 2명인 줄도 있고 비어있는 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올해 레지던트 이제 선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일산병원과 신라병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본원에서는 이제 2개의 자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암안과랑 일산보건공단 안과가 가지고 있고 각각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안과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분과별 진료를 보시고 있으신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일단 세브란스 병원에 3명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2명 선발은 아마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거의 확정이에요. 신라암안과랑 일산병원 안과는 올해 티오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건 학회에서 아직 결정을 해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병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뽑을 수 있다면은 자병원 티오로 뽑히시게 된다면은 그 트레이닝 기간 중에 50%는 이제 신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촌 본원과 강남 세브란스는 거의 독자적으로 레지던트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실 때도 따로따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안과 전공의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현황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신촌에서는 3명이고 저는 5명이었고 저 위에 선배는 7명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레지던트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반면에 또 패컬티는 굉장히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로딩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다른 대부분의 과들이 그렇듯이 저희 병원에 지금 11명의 이제 PA가 근무 중입니다. 수술방에 한 분, 외래 10분 지금 근무 중이세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안과가 어떤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세브란스 안과가 앞으로 과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에 레지던트로 오시게 되면 이제 레지던트 생활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레지던트 4년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우국정 선생님이 잘할 것 같아서 우국정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의국장 김나은입니다. 저는 안과의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전에 궁금해하실 만한 안과의국에 대한 점들을 이제 짧게나마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실지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엄격한 의국이 아닌지, 트레이닝이 너무 힘들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엄격한 의국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바쁜 생활 와중에도 그래도 전공의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교수님들 생신 때도 좀 같이 가서 뵈면서 이렇게 친목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동기들끼리도 여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도 남기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안과병원 미래 발전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곤지암 리조트에 1박 2일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화담숲 산책도 하고 루지도 타고 네, 즐거운 이제 경험하게 된 그리고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레지던트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교수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이제 검사법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간 못 열렸다가 이제 열리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런 안저 검사 그리고 새벽등 검사 뭐 눈물길 검사 그리고 검안 검사 등 해가지고 직접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기회로 이론과 실습까지 1박 2일 짧지만 그래도 안과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맨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된 트레이닝 저도 겪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무사히 지내지 않으실까 싶고요. 이제 하루를 또 돌아보면은 저희는 이제 7 to 7으로 일을 해서요.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데이타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데이타임의 대부분은 이제 외래 진료 아니면 수술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 외래 진료나 보조는 물론 전연차 입장으로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조를 주로 하는 입장이고 고년차 입장에서는 그 쌓았던 그런 실력을 이제 바탕으로 진료를 보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당직 시간에는 이제 응급실 환자 진료를 보게 됩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나눠서 보면은 우리 1년차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주로 응급실 환자들 프라이머리하게 진료 보시면서 이제 수술이나 외래 보조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술기가 있다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2년차 선생님들은 그러한 경험 바탕으로 해서 응급실 낭지 백업 보고 또 병동 협진 환자는 직접 보시기도 하고 요때부터 조금씩 연구 활동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차 선생님들, 4년차 선생님들은 이제 외래 진료에도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고 수술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기회가 좋다면 집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씩 시작했던 연구들이 빛을 발하면서 학술대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학회 가는 것들이 얼마간은 좀 어려웠었는데 지난해부터 해서 또 이제 시작이 가도록 이제 되고 있고 해서 올해도 되게 많이 가도록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사진들이 코로나 전에 학회 사진들인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올해 다녀온 사진들이 더 많이 이제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공의 생활 뭐 업무적인 측면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여기 1년차, 2년차, 3년차라고 되어 있는 스터디들은 시즌제로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한 2달 정도? 6에서 8주 정도 걸쳐서 하는 것이고 파트별로 이제 교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스터디는 먼데이, 프라이데이 아니면 각막 스터디, 뭐 레티나 스터디, 성형외과 스터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행히 방학입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나뉘어져서 하고 있고 또 할 때에는 사실 고정적으로 매주 하는 일정도 있고 격주로 하는 일정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유도리 있게 이제 스터디 일정까지 챙기고 있는 의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올해 이제 들어온 선생님들만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데다가 이제 열정까지 다 갖춘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올해 들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하나 중요한 거는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년차 때랑 4년차 때 찍은 단체 사진인데요.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국에 있는 게 자랑스럽고 또 좋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안과 지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